네, 저희 팟캐스트 이름 활용정전 팟캐스트 오늘은 테디님을 모셨고요. 저희 개발자분 모신 건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저희 근데 개발자분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데니님도 개발자시고, 네, 민수님도 개발자시고, 개발자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네.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특화되신 개발자는 제가 볼 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테디님 유튜브는 저도 예전부터 되게 많이 봤었고, 이 GPT 뜨기 전부터 이미 이쪽에 계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런 바라보시는 시야도 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좋아하는 테디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명도 좀 알려주세요. 유튜브 테디노트라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겨보는 채널입니다. 목소리가 딱 그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네, 맞아요. 딕션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약간 밤에 듣다가 자야 되는 그런 약간 강의하시다가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맞아요. 밤에 자기 전에 이제 들으면서 진짜 저도 들으면서 진짜 목소리 한 번 좀 놀라고 컨텐츠에 좀 두 번 놀랐던 것 같아요. 너무 극찬 감사합니다. 네, 좀 어떤 컨텐츠를 다루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챗GPT가 뜨기 전에는 데이터 분석이나 뭐 파이썬, 뭐 프로그래밍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다뤘었거든요. 딥러닝이나 이런 쪽 다루다가 저는 그냥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챗GPT가 뚝 튀어나와서 이쪽에 원래는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되게 그냥 정말 극히 일부였었거든요. 근데 챗GPT라는 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최근에는 저도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챗GPT가 나왔으니까 이걸 이제 LLM이라고 하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걸 활용한 이제 사람들이 서비스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콘텐츠들을 요즘에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걸 도와주는 게 이제 랭체인이 있고요. 사실 랭체인이라는 거는 도구예요. 그래서 랭체인을 안 써도 할 수 있는데 더 큰 개념은 렉인데 더 쉽게 비유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뭐 챗GPT 많이 사용하시지만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뭐 질문을 할 적에 챗GPT를 사용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클로드를 사용해서 질문할 수도 있듯이 랭체인을 활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요. 뭐 라마 인덱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존에 파이썬이나 뭐 이런 게 있었을 때도 코딩 언어가 좀 어려웠잖아요. 네네네. 랭체인은 좀 그 부분에서 난이도가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랭체인의 난이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거를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비개발자분들은 좀 뭐 하이다 로우다 이 개념이 좀 잘 안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예를 들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밑바닥부터 다 구현해야 되는 거를 밑바닥이니까 그걸 로우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이 레벨이라는 거는 밑바닥부터 구현해야 되는 것들을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놨고 그걸 활용해서 조립하는 수준을 좀 하이 레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비슷한 일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제어도 있어야 되고 키보드 입력도 받아야 되고 그걸 처리하는 것도 다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개발자가 내가 뭐 프로그래밍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브라우저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카메라 들어간다고 해서 카메라 모듈에 막 접근해서 이러려면 너무 힘드니까 밑바닥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구현을 해놨고요. 그걸 이제 조립을 해서 인터넷 브라우저도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죠. 랭체인은 하이 레벨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 측면에서는 저는 비교적 쉬운 편이다. 왜냐하면 밑바닥이 좀 어려워요. 밑바닥이 어렵고 쉬운 편인데 근데 이건 있어요. 아예 내가 프로그래밍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랭체인을 바로 접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은 그걸 좀 브릿지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사람들이 쉽게 랭체인이라는 거를 써서 오늘 많이 말씀드릴 이 레그라는 거를 좀 더 쉽게 접하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그 유튜브 뭐 조코딩님도 네. 그 랭체인을 활용해서 좀 그 맞아요. 서비스를 만들고 맞아요. 이게
아직까지 좀 해외에서는 되게 많이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좀 맞아요. 네. 약간 아직까지도 뭐 블로그, 쇼츠 자동 약간 이런 쪽에 너무 약간 되게 약간 그런 걸로 좀 많이 쓰고 오히려 그런 진짜 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드는 사례가 되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도 테디님 그 컨텐츠 보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좀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그럼 어떤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들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레그에 대해서 RAG라는 게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인데 이거는 마치 뭐 GPT가 뭐냐 이걸 설명드리는 거랑 비슷해서 그냥 레그라는 단어 자체를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방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더 잘 답변 드리기 위해서는 이 레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아직은 레그가 활발하진 않지만 얼마 전에 열린 코엑스에서 열린 AI 엑스포에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키워드가 레그로 도배가 됐거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레그가 많이 부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개념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패키지 여행과 자유 여행이라고 좀 쉽게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해외 여행이 안 됐다. 그런 때도 있었죠. 해외 여행이 되기 전에. 근데 해외여행이 이제 막 열렸어요. 근데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자유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가본 그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당연히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해외여행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그게 챗GPT의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이것 때문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패키지 여행을 가고 야 해외 가보니까 좋다더라 해서 많이 가게 됐고 저희 어렸을 때는 패키지 여행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가시지만 근데 레그를 쓴다라는 거는 자유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과 다른 점 뭐냐면 패키지 여행은 20명이 신청을 하지만 그 정해진 스케줄을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변경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대로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유여행은 나는 맛집 가는 걸 좋아해. 그래서 맛집 위주로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나는 뭐 전시회 가는 걸 좋아해. 전시회 위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레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도식화된 거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이 레그를 안 쓰는 경우와 쓰는 경우를 좀 구분해서 보여드릴게요. 챗GPT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 케이스에서는 레그라는 걸 안 쓰고 보통은 대화를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퀘션에다가 사람들이 챗GPT에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면 그때 질문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던지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하죠. 좋은 답변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LLM, 그러니까 여기서 LLM이라고 표기를 해놨지만 GPT 우리가 뭐 3.5 버전이든 4 버전이든 얘가 질문을 이해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잘 가공을 해서 답변을 주는 형태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GPT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모르는 거를 질문을 했는데 얘가 진짜 다 답변을 해주네. 이것만으로 좋았던 거죠. 그래서 막 자동차로 비유를 들자면 처음에는 내가 맨날 말을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라는 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 야 이거 대박이다 너무 편해 이거예요. 근데 누구나가 다 자동차가 타기 시작할 때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 운전도 하기 귀찮은 거예요. 운전을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그 개념이 레그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레그 키워드가 요즘에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냐면 우리 회사 안의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받고 싶어. 혹은 답변을 할 때 내가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항상 해줬으면 좋겠어. 혹은 이런 거죠. 오늘 날씨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날씨에 대한 답변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챗GPT는 이미 사전학습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답변을 못한단 말이죠.
이런 니즈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사용을 아예 안 해봤을 때는 그런 니즈조차 발굴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레그가 그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레그가 국내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작년까지는 이 시장이 아직 성숙이 덜 됐기 때문에 이 니즈조차 생겨나지 않았는데, 이제 기업에서 LLM의 어떤 보안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하다 보니까 야 적극적으로 써보는데 문서 기반으로 답변 잘 못하는데요? 이런 니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레그라는 건 도대체 뭐냐? 레그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오픈북 테스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비유를 들어볼게요. 뭐 대표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 성함이 뭐죠? 라고 질문하면은 대표님 왜 뭔 소리 하는 건가 싶겠죠. 내가 너의 아버지 성함 어떻게 알아? 라고 할 텐데 제가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이름 뭐죠? 하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답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레그입니다. 그래서 레그라는 거는 뭐냐면 답변을 할 때 참고할 자료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쥐어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근데 레그는 정말 심플한 개념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레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까 저희 아버지 성함을 몰랐지만 이제 답변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쌓아놓은 개개인의 DB가 있을 거예요. 저도 메모를 하다 보면 저만의 쌓아놓은 DB가 있을 거고 회사 차원에서는 회사 차원의 굉장히 귀중한 DB라는 게 있을 건데 그러면 회사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만의 아주 고급 정보가 있고 이게 우리 회사의 자산인데 이걸 기반으로 답변해주는 GPT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에서 레그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레그는 지금 개인의 목적보다는 사실 먼저 스타트되는 지점은 비즈니스로부터 시작이 됐고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개인화된 GPT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레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챗GPT GPT-4 버전 업그레이드해서 쓰니까 거기다가 널리지 데이터 업로드 할 수 있어요. 뭐 PDF 같은 거 업로드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은 레그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레그를 하는 게 맞고요. PDF 정보를 쥐어주고 내가 원하는 질문 물어봤을 때 얘가 그 문서에 있는 내용들, 아까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 얘기를 했듯이 얘가 찾아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챗GPT에 있는 레그 시스템 이미 구축된 걸 쓰면 장점은 명확해요. 그냥 누구나가 다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미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일반적인 질문했을 때 GPT가 너무 답변 잘하잖아요. 그래서 PDF를 줬을 때도 얘가 기가 막히게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잘 잡아서 답변해 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해보시는데 생각보다 답변이 잘 안 나오는 또 다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표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성함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정보를 드리는데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드리면서 5초 안에 답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제가 요청한 정보를 찾기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에 저와 동명이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 챗GPT에 구현되어 있는 레그 시스템은 편한 대신 그 안에 있는 여기 지금 빨간색 영역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이 세부적인 단계가 있어요. 그 영역들이 전부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유추를 해서 얘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GPT의 구조를 뜯어봐서 이렇게 프롬프트 하면 돼 라고 알아낸 게 아니거든요. 야, 이렇게 하니까 답변 잘 나와. 이런 경험치들이 쌓여서 지금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공식이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그도 우리가 PDF를 요렇게도 넣어주고 저렇게도 넣어주면서 얘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유추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그 엔지니어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PDF 문서를 줄 때 그냥 날 것 그대로 주면 얘가 당연히 답변 잘 못할 거고 얘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줘야 돼요. 근데 PDF 문서에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글씨는 볼드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션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글씨체가 좀 크게 나와 있죠. 사람은 그걸 보고 아 이건 소제목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GPT에 이 문서의 내용이 들어갈 때는 퓨어한 텍스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제목도 그냥 아무 볼드체 없는 글씨 크기 똑같은 단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 이탈릭체 그런 거 다 반영 안 되죠. 그럼 얘는요 소제목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게 중요한 단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PDF를 넣는 것보다 PDF를 마크다운이라는 문법 형식으로 변환해서 넣어주면 마크다운은 거기다 어노테이션을 주는 거예요. 샵 2개가 앞에 붙어 있으면 소제목이야. 그 다음에 볼드체는 별표 2개로 감싸거든요. 이걸 텍스트 형식으로 바꿔서 넣어주는 거죠. 요즘에 마크다운 에디터가 굉장히 인기 있는 이유가 GPT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코딩을 하지 않고도 당장 PDF를 잘 인식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PDF를 안 쓰고 마크다운이라는 문서 형태로 변환해서 넣어주는 게 더 좋고요. 두 번째로는 날 것을 넣어주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넣어주는 게 좋아요. 뭐 PDF 형식이 뭐 컬럼 2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기업에서 임직원들한테 야 우리 이거 챗GPT 쓸 건데 뭐 PDF 기반 우리가 가진 정보 가지고 뭐 질의응답 할 건데 이거 야 PDF 테디가 그러는데 이거 잘 안 된대. 너네 앞으로 다 마크다운으로 모든 문서, 사내 문서 변환해서 넣어.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보안 문제도 있고 이걸 위해서 변환한다는 게 되게 큰 버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돌리냐면 이 빨간색 박스가 제가 완전 블랙박스 영역이다.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이제 직접 개발을 하는 거죠. 뭘로 하냐면 이걸 하나하나 조립하는게 바로 랭체인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좀 예시를 넣어놨는데 이런 거예요. PDF 문서가 들어오는 경우에 어떤 처리를 해. 워드 문서는 어떤 처리를 해. 웹사이트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웹사이트는 어떻게 처리해. 이런 것들을 다 규격화해서 마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듯이 랭체인에는 이제 코드 한 줄로 그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PDF 문서를 떨구면 확장자를 보고 PDF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정교해지겠죠. 일단 1차적으로 그런 거고 임베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연어라는 거는 결국엔 이 GPT라는 언어 모델은 안에 내부 구조는 다 수학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문장을 입력을 하지만 이 문장을 벡터라는 어떤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꿔요. 근데 우리 문서도 언어잖아요. 그럼 얘도 수학적 표현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바꿀 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사과라는 단어를 저는 0번으로 바꿨어요. 근데 대표님은 1번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정리된 어떤 규칙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는 한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질문 주시는 건데 의료 용어 같은 경우에는 뭐 신조어도 새로운 단어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얘가 학습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진스다. 근데 뉴진스가 얘가 학습할 때는 아예 뭐 데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정보가 없겠죠. 근데 뉴라는 말도 있고 진스라는 어떤 청바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걸 그냥 학습되지 않는 상태로 넣어주게 되면은 새로운 청바지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질문할 때 청바지 추천해줘 하면 막 뉴진스 청바지가 요즘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뉴진스라는 단어 자체가 고유 명사다라는 거를 별도로 튜닝을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질문했을 때 뉴진스의 뭐 구성 멤버는 뭐야 하면은
얘가 그때는 걸그룹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임베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벡터DB는 뭐냐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맨날 질문을 할 때 챗GPT한테 문서들을 맨날 업로드 해주고 이거 기반으로 요약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공간에다가 내가 PDF 문서 100개를 때려 넣고요. 야, 내가 작년에 썼던 기획안 내용들 좀 요약해줄래?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은 DB에 저장해줘야 돼요. 그 DB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리트리버는 검색기인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검색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우리 네이버에서도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랑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랑 약간 노출되는 알고리즘이 그쵸. 다르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검색을 할 거냐인데 쉬운 비유를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키워드 검색이라는 게 있고 의미 유사도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검색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네이버 같은 데에 우리가 보통 뭐 판교 같은 데서 맛집 검색을 할 때요. 챗GPT 쓰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져서 이거 아마 이제 조금 괜찮아졌을 때 보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검색하셨을 거예요. 뭐 네이버에 뭐 판교 맛집 검색하면은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남자고 뭐 뭘 좋아하는데 판교에서 맛집 추천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쵸. 판교 맛집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이거 키워드 검색이에요. 판교 맛집 키워드로 걸려 있는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 내리는 거. 근데 GPT가 쓰는 검색 방식, 지금 우리가 PDF 업로드, 챗GPT 업로드해서 하는 검색 방식은 다 유사도 검색이고, 유사도 검색이라는 건 언제 쓰는 거냐면 문장 대 문장의 유사도를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PDF에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키워드가 딱 뭐 마치 이제 검색으로 매칭되는 거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판교 맛집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오면 판교 맛집과 그 의미 유사성이 깊은 그 내용들이 문단 형식으로 이렇게 발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사도 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지금 완전 너무 설명을 어려운 내용을 되게 쉽게 예시를 잘 들어주면서 해가지고 네.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은 맞아요. 뭐냐면 이 블랙박스 영역을 챗GPT가 세팅해 놓고 너넨 이거 못 건드려 미안해. 하지만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여기에 맞춰야 돼.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랭체인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건데요. 제가 아까 코딩이 비교적 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물론 저는 아예 난 코딩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요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코딩 안 해보신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저희가 막 결혼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스드메 해가지고 아직 모르죠. 스튜디오 어디 맞아요. 막 리스트가 많아요. 네. 이게 여기 할래 그러면 뭐 가격이 너무 비싸, 뭐 일정이 안 돼, 뭐 여기 할래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뭐 스드메 같은 거 뭐 고른다고 할 때 다 엄청나게 많은 걸 따져보고 그쵸.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코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모델. 이 수많은 조합들을 테스트해보고 나에게 맞는 걸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드메 같은 것들도 우리가 정할 때 이게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선택한 게 과연 최선일까? 근데 괜찮아. 진짜 이거보다 좋은 거는 난 더 못하겠어.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레그를 한다라는 거는 뭔가 정답지처럼 똑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경우의 수가 한 2억 건 정도, 2억 건이 넘는 경우의 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조합을 열심히 해보면서 우리 회사의 문서에 잘 맞는 조합을 찾는 거죠.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챗GPT는 우리가 이걸 튜닝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씩 튜닝을 하게 되면 성능이 점점 할 때마다 올라가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변에 근접할 수가 있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 GPT-S로 사실 만들기가 어려운 점은
이 부분을 튜닝을 결국에 못하게 되면 이걸 실무에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무조건 레그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약간 좀 이런 결국에는 이 레그를 개발을 해야 되고 근데 그 관련된 서비스들을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들어보니까 약간 이런 걸 큐레이팅 해주는 네. 또 회사나 또 네. 개인들이 되게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은 대부분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이 코드 구현이 어려워요는 사실 잘 없어요. 뭐냐면은 제가 알려준 어떤 기본 틀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코드 그냥 실행만 하시면 일단 PDF 잘 됩니다. 근데 답변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안 와요. 거기 하려면 이거 하나하나 튜닝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의 영상으로 100명에게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쵸. 제가 옵션이 너무 많은 네, 거지. 스드메를 제가 했을 때 가성비 옵션 이게 좋아요 해도 사람마다 그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사는 위치도 다르잖아요. 다 맞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역할은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하나하나 바꿔봐서 어떻게 결과 보는지 그걸 알려드린 거고 결국에는 이 옵션들을 소개해드릴 뿐이지 이 옵션들을 조립하는 거는 결국엔 개인 단위로 하셔야 된다. 약간 그 초반에 조립 컴퓨터 나오고 네네네 맞아요. 다나와에서 정보 찾고 그래도 조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맞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스트한 파퓰러한 것들 있잖아요. 있죠. 그 항상 용산 던파 할 때도 추천해주세요. 좌표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좌표 찍어서 가는 것처럼 약간 한국 사람들 많은 걸 해보기보다는 좀 뭔가 맞습니다. 이미 좀 정형화된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천받아서 좀 그거 먼저 실행해보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내용을 너무 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랭체인은 진짜 필수네요, 진짜 AI 시대에. 뭔가 약간 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시도해볼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저도 맞아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런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미드폼을 쇼츠로 만들어주는 그 서비스도 되게 단기간에 서비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런 서비스 만드는 게 되게 어렵고 이거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현하지? 영상을 갖고 와서 그 영상에 스크립트를 다 갖고 오고 그 스크립트를 분석해서 쪼개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그 쪼갠 거를 또 하나로 합쳐서 영상을 만들어주고 캡션을 또 입혀주고 이런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 근데 뭐 랭체인이라는 걸 배워서 이제 그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진짜 어떻게 이거를 되게 단기간에 3개월인가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서비스 하나 만드는데 맞아. 진짜 한 몇 년이 걸려도 맞습니다. 만들기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랭체인을 배우면 진짜 확실히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방금 근데 저는 사실 대표님께서 뭐 코딩 아직 뭐 전문 개발자 아니시겠지만 이미 충분히 개발을 하실 준비가 돼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 하이 레벨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영상을 쪼개는 거 누가 만들어놨어요. 붙이는 거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막 나오는 거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아까 대표님은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미드폼을 숏폼으로 만들 때 어떤 단계로 프로세싱 하는가 이걸 개발자들이 고민해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거의 뭐 함수 몇 개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개발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게 하이 레벨 언어들을 잘 가져다 쓰면 돼요. 이걸 처음부터 영상 자르는 걸 내가 막 영상에 대한 이해가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이미 답이 있고 그걸 심지어 GPT한테 물어보면 코드로 짜줄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요즘 좀 그 클로드 3 등장 이후에 코드를 얘가 되게 잘 그 GPT보다 더 잘 짜준다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직접 써보시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느낌이신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드 3랑 챗 GPT 4랑 약간 코딩 실력이 네. 그게요. 저는 근데 그 클로드가 성능을 좀 더 앞설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저도 써보고 최근에 많이 놀랬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쪽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해본 건 아니라서 이게 정답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좀 백그라운드를 좀 더 많이 보는 편인데요. GPT는 오픈 AI 개발사이고 오픈 AI의 대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게
GitHub이라는 전 세계 최대 어떤 코드 공유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GPT이고요. 그래서 코드 작성만큼은 GPT가 잘할 것이다. 근데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어떤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서 그런 답변해주는 부분은 확실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튜닝은 좀 더 잘 된 것 같아서 그런 쪽에 내가 질의응답을 할 거면은 뭐 클로드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코드는 좀 GPT가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 클로드 3가 뭐 다른 것보다 월등히 높다기보단 그냥 좀 더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더 풀어줬다? 네, 약간 맞아요. 딱딱 그 약간 원래는 챗GPT는 그걸 좀 제약을 많이 걸었다면 얘는 좀 더 그걸 풀어서 좀 사람들이 더 원하는 답변을 도출할 수 있게끔 맞아요. 저 개념을 이해하니까 좀 그런 걸 막아놔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이런 기업의 레그를 이제 결국 디테일하게 사용하려면 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을 거잖아요. 네네. 그 실제적인 어떤 사례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기업에서 가장 많이 의뢰를 주시는 거는 부담이 없는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걸 바꿔서 우리 매출에 갑자기 막 리스크가 될 만한 것들을 바로 도입하지는 않는 것 같고, 조금씩. 네, LLM을 쓰는 거는 당장 매출에 막 크게 뭐 기여를 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줘를 어떤 직원이 보고용으로 쓸 수 있겠지만 그걸 100% 신뢰를 하고 그쪽에 사업 방향성 가는 건 아무래도 아직은 무리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가벼운 업무. 그러니까 내가 거의 매일같이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근데 굉장히 귀찮은 업무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의뢰를 받는 게 보통은 기업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업무들이거든요. 가령 이제 부서 내에 어떤 막내 분들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마켓지를 정보지를 매일같이 구매해서 보거든요. 뭐 주식으로 따지면은 오늘의 시황이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자료들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PDF 문서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보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대표님들이 또 PDF 문서 하루에도 뭐 10개, 20개씩 오는데 그 내용들을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보고서 양식에 작성해서 팀 내에 공유하는 용도. 이거는 뭐 그냥 내가 매일같이 그걸 막내분들이 심지어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번역기 돌려서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요약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레그 쓰면 너무 잘하죠. 내가 어떤 필요한 정보들 발췌해가지고 자동화 돌리면은 이제는 늦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더 좋은 거는 대표님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막내가 보고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면 읽어보고 끝인데 궁금한 내용을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업무 프로세스부터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모든 프로젝트에 다 참여하진 않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경험한 대다수의 프로젝트는 약간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예제를 들면은 우리가 콜센터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잖아요. 네, 뭐 CS 상담 같은 건 사람의 어떤 뭐 감정 노동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부터 먼저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대기업이나 어떤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같은데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어떤 내가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도 이게 어떤 국가가 정한 수칙에 맞는지를 물어보는데 그 제가 놀라웠던 게 이제 하루에도 그게 한 20에서 30건 뭐 많게는 진짜 50건씩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서가 있겠죠? 그러면 연락이 오면은 이렇게 두꺼운 안전수칙에서 찾아서 이건 된다. 근데 또 가면은 근데 우리 상황 이거 좀 다른데 이거 돼요? 그럼 또 찾아야 하는 업무가 이제 거의 담당. 근데 심지어 아시겠지만 그분은 그걸 하려고 오신 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안전관리 팀 안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 다른 일들을 거의 못하는. 근데 이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하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그거를 1년 365일 하다 보면
내가 기계인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 때도 있고 같은 질문이 반복해서 오는 경우도 이런데 이제 안전수칙 규범들을 학습을 시켜 그러니까 그 레그로 밀어 넣어주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혹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럴 때만 담당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그 버퍼를 두는 거죠. 그런 데에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활용 사례는 너무 무궁무진한 것 같고 저도 이게 사람들이 좀 한 번쯤 좀 약간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게 뭐냐면은 우리가 ATM기 생기고 나서는 은행 창구에서 뭔가 서비스를 받는 일이 거의 줄어들었잖아요. 대출 관련해서 빼고는 이제 창구를 방문할 일이 거의 없어진 것처럼. 맞아요. 근데 그 인터페이스는 되게 단조롭단 말이에요. 네. 카드를 넣고 돈을 인출하고 뭔가 여기서 부차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었는데 챗GPT 등장 이후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PDF 문서를 텍스트로 추출하는 것도 사실 어려웠고 근데 그걸 이제 추출까지 해서 그걸 또 번역을 해서 이후에 또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다른 형식으로 포맷까지 그것까지도 또 좋았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또 질문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전에는 한두 차원에서 끝날 프로세스가 이제 막 몇 차원까지 얘가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과정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존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어떤 프로세스들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구나. ATM기 생기고서는 그냥 한 창구 정도가 줄었다면 얘는 뭐 한 5-6창구가 다 그냥 없어도 될 정도로 그 부분을 생각을 깊게 좀 해보면 아 진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진짜 빨리 도입을 해서 계속 쓰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도 보완해 나간다면 저는 진짜 사람들은 더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 그래서 저는 요즘 막 일론 머스크 보면 진짜 막 약간 진짜 국뽕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전 지구를 약간 뭔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진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차원에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사례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얻어 나가면서 가벼운 것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던 것들부터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좀 도입해 나가는 게 되게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고 제가 사실 요즘에 레그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고 뭐 이런 팟캐스트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여기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는 게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방향성은 저는 만약에 GPT가 죽지 않는 이상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생겨났을 때 자율주행이 나타나는 거는 약간 숙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인간의 본성인 거죠. 운전하기 싫어지고 이제 그냥 자고 싶고 이런 건 본성이듯이 이쪽으로 가는 방향성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방향성이라면 사실 누구보다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에 후반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나 그래도 코딩 어렵다. 코딩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게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이 몰릴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코딩 없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제가 무료 소프트웨어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런 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코딩으로 이거 딱 조립형이니까 코딩으로 안 해도 되게 퍼펙트하게 동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좋은 툴이 나왔을 때 바로 이용해 보실 건데 레그라는 거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개발자가 하는 거라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실제로 너도 나도 다 레그를 쓰고 있을 때 그때 따라가려면 저는 맞아요. 굉장히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늦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어가 주는 어떤 그런 장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약간 개발자들이 쓰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접근을 못하는 것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쓰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제가 사실 그거를 툴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레그에 대한 툴들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Anything LLM이라는 거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그냥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실 수 있고요.
요게 레그를 투명하게 내가 튜닝해 볼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 버전이라서 거의 기본적인 튜닝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그러니까 저는 챗GPT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바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오픈AI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모든 LLM들 무료 모델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쓰드면 시작하는 거죠. 너 돈 있어? 오픈AI 써. 돈 없어? 무료 모델 써.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거부터 선택하는 거고. 그러면 저거는 그 API 키들을 자기가 다 직접 발급을 받아서 넣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넣어놓기만 하면 되고요. 무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채널에 무료 모델 다운로드 받아서 구동시키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쓰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는 그 모델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건 완전 무료고요. 이 무료 모델을 쓰면은 뭐 옵시디안이랑 붙여가지고 뭐 자동화하는 것도 가능하죠. 여기에다가 붙여서 뭐 자동화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무료 모델도 쓸 수 있고요. 뭐 트랜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까 유튜브에서 자막 번역하는 모델 뭐 쓸래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인베더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 한글 문서가 주로 있어 뭐 영어냐 아니면은 특정 도메인의 언어냐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튜닝 가능하지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로컬 쓰면은 무료고 오픈AI 쓰면 유료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청크 사이즈나 청크 오버레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PDF 문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500페이지짜리가 들어가요. 근데 GPT 요즘엔 잘 아시니까 500페이지의 내용을 얘가 한 번에 이해하고 답변할 수 없거든요. 그 토큰의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더 쉽게 설명드리면 글자 수 제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500페이지 PDF를 우리가 줘도 얘가 잘 답변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서를 주면은 얘가 쪼개요. 쪼개서 따로따로 저장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천자 단위로 쪼갤래. 그러면은 그거를 청크라고 하는데 천자 단위로 쪼개 놓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판교에서 맛집 추천해줘 하잖아요. 그럼 판교 맛집과 관련 있는 단락들 아까 천자들을 한 3개에서 5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가공해서 답변 주는 거거든요. 그게 청크예요. 근데 우리가 챗GPT에 올릴 때 청크 사이즈 컨트롤 못 하거든요. 가려져 있죠. 얘가 어떻게 쪼개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좀 튜닝을 해보실 수 있죠. 청크를 잘게 쪼갰지 길게 쪼갰지. 근데 이래요. 뭐 무조건 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PDF 문서 안에 보통 하나의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맥락의 단위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맥락이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코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는 보통 요만큼 긴 게 한 덩이거든요. 이건 중간에 잘리면 좀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답변에 잘려서 가져올 테니까. 그런 것들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청크를 좀 길게 주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문서는 뭔가 안전수칙 같은 거는 짧게 쪼개져요. 탁 수칙 뭐 1조 1항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작게 쪼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청크 오버랩이라는 거는 얘가 우리가 이렇게 탁탁 자르면요 문장의 중간에 잘릴 수가 있잖아요. 이걸 좀 겹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잘리게끔 그걸 몇 글자 뭐 이건 아주 간단한 수준의 튜닝이긴 하지만 이런 걸로 바꿔보시면은 확실히 품질이 좀 달라질 수 있고 DB 뭘 쓸 건지 여기 다 구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챗GPT에서 DB 선택 못 하거든요. 왜냐면 GPT가 쓰는 DB 써야 되고 심지어 뭐 GPT S나 API 쓰게 되면은 그 DB의 파일 많이 적재시키면은 과금돼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대부분 다 무료로 이용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써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알면은 진짜 그냥 또 잠 못 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와이프가 안 봤으면 좋겠다. 여기 업로드 도큐멘트라고 돼 있죠. 이게 얼마나 쉽게 돼 있냐면 여기 업로드 하면은 제가 몇 개 도큐멘트 올려놨어요. 여기 클릭해서 업로드 하면은 돼요. 예, 여기 업로드 해가지고 뭐 유튜브 트랜스크립트 올릴 수 있고 뭐 커넥터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GitHub 리포지토리로 올리면은 이거 GitHub이라는 건 소스 공유인데
소스에 기반한 질의응답 하고 싶으면은 요거 URL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거 저도 테스트 해봤거든요. 제 거 유튜브 영상 넣으면은 얘가 자막을 쭉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게 돼요. 이거 여기 유튜브 트랜스크립트에서 여기 비디오 URL 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까 그 제가 설정한 API 따라서 거기서 자막 추출해서 얘가 DB에다 저장을 해두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 거 영상들을 다 넣어놓고 내가 어떤 영상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 하면은 거기서 DB에서 조회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저 여기서 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 그 제가 항상 이게 요약 서비스 중에 좀 약간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자동 번역 같은 경우는 그 구글이 번역해가지고 그 스크립트로 저장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갖고 올 때 위스퍼로 갖고 오게 할 수도 있나요? 네, 이거 지금 위스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와. 위스퍼를 쓰기 때문에 기가 막히죠. 저희가. 대박이다. 그리고 저거 좀 하자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희 막 이거 팟캐스트 촬영하면은 이거 다 한 번씩 다 들어보면서 제가 막 약간 오역 잡고 있는데 위스퍼 V3가 확실히 좀 잘 잡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위스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개의 무료 알고리즘도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손쉽게 여기서 써볼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여기에 골뱅이하고 에이전트가 지금 활성화되죠. 이거 클릭하면은 엔터키 치면은 에이전트 인보크드 해가지고 에이전트가 인보크 됐다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엑시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이전트 지금 보시면 레그 서치가 이제 뭐 문서에 기반한 질의응답, 그다음에 뭐 웹 정보 가져오는 거, 그다음에 뭐 리스트 도큐먼트, 뭐 서머라이즈 도큐먼트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모드를 활성화하면은 할 수 있고 제가 이게 지금 인터넷 연결이 잘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예요. 뭐 테디 노트에 지금 문서가 업로드 안 돼 있는데 에 관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정보를 요약해줘. 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테디 노트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에 쿼리 날려가지고 조회를 하죠. 참고로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막혀 있거나 네이버 뉴스 같은 거 잘 못 가져오거든요. 예, 막혀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튜닝하면은 사실 그런 제약들을 다 우회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걸 쓰면 좋은 게요. 저도 지금 오픈 AI 엔진을 쓰게끔 선택을 해놨거든요. 무료 모델 말고. 근데 API 쓰면 더 좋은 게 저는 쓴 만큼만 또 과금하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테디노트에 관한 거 뭐 LLM을 다루며 뭐 이렇게 요약해주죠. 뭐 인스타그램 계정 생각보다 잘하네요.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가져와서 이게 에이전트 모드예요. 여기에다가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제가 지금 문서를 안 넣어놔서 그런데 어떤 PDF에서 무슨 내용을 알려줘 하면 이제 찾아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다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엑시트를 하면은 일반 다시 질의응답 모드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챗GPT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막 레그라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서 아예 안 들여다 보는데 코딩을 못 하시더라도 레그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레그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예전에는 되게 코딩 자체도 어려웠는데 챗GPT 등장 이후에 일단은 모르는 코딩도 얘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 서비스 등장 이후에 저런 약간 관련된 파생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면서 맞아요. 일반인들도 이제 진짜 엉덩이 붙여서 맞습니다. 엉덩이 앉아서 이렇게 연구하면은 어느 정도 진짜 예전에 개발자들만 접할 수 있었던 영역을 진짜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와가지고 저도 요즘 막 되게 저런 거 발견하면 막 설레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문서로 요즘 잘 해놨어. 그 테디님 영상만 보더라도 되게 그냥 진짜 그냥 꿀단지도 떠먹여 주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너무 그런 컨텐츠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거에 맞춰서 좀 저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게 저는 되게 진짜 유용하다고 좀 생각을 그래서 잠이 잘 안 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 한번 발견하면 한 3-4시까지는 이거 컨텐츠 사실 검색해보면 국내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레그에 대한 아직 그 관심도가 넘어오지 않아서인데 이제 많이 넘어오게 되면은 이 툴들이 발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유저가 늘어나야지 여기도 발전하니까. 근데 저도 그래서 랭체인하고 레그에 되게 요즘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근데 또 일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도 프롬프트더라고요. 맞아요. 프롬프트 강의가 진짜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이미 저희가 느끼기엔 작년에 이미 중요했던 요소고
근데 그게 지금 일반인들한테 속도가 한 6개월이 아니라 한 1년 이상 좀 늦는 것 같더라고요. 네. 레그도 아마 그래서 저는 저희 그 수강생분들한테는 레그하고 랭체인 진짜 이거는 좀 배울 수 있는 네. 시간이 된다면은 네. 넘어가야 되는 단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아마 한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 정도나 돼서야 좀 이런 레그나 아니면 랭체인은 더 늦어질 것 같고 맞아요. 이런 게 보편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 가지고 이제 외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이 Anything LLM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문서 업로드해놓고 DB에 저장해놨잖아요. 이거 제 PC에 저장되는 거거든요. 뭐 클라우드도 저장 가능하게끔 설정 바꿀 수 있는데 이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주고 질의응답 할 수 있게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질문하면 제가 넣어놓은 PDF 기반으로 답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역할은 여기다가 문서만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짠 파이프라인대로. 그런 것들 이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고, 아까 제가 사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이게 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거는 오픈 AI 사에서 자체적으로 공개한 발표를 했었던 그 일부 캡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론들에 대한 강의나 책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저도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고, 게다가 이걸 활용해서 뭐 GPT-S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 모델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는 딱 여기까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레그라는 거를 하면 뭐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LLM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레그를 하면은 잠재력을 이만큼 더 끌어올릴 수 있고 파인 튜닝이라는 것까지 하면 더 끌어올려서 이제 all of the above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세 개를 다 해야 100점짜리 뭐 100점은 아니겠지만 그 할 수 있는 최대 능력치를 끌어낼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모든 영역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죠. 왜냐하면 이건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레그랑 파인 튜닝은 약간 어떻게 보면 개발적인 요소들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레그의 방법론들이에요. 실험한 결과이고요. 리트리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냥 기본 레그, 그러니까 기본 튜토리얼 썼을 때 레그 정확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뭐 세부적인 뭐 아까 스드메 선택을 하듯이 잘 조정했을 때 요만큼, 여기서 조금 더 고급적인 방법론을 썼을 때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레그를 쓸 때도 처음에는 많이들 실망하세요. 뭐 안 되네. 그게 45%예요. 그래서 레그 저는 그래도 이따가 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요게 좋네요. 우리가 아무런 레그를 하지 않았을 때 베이스라인이 69점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레그를 조금이라도 했을 때마다 지금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더 충격적인 거는요. 지금 요거 밑에 지금 이게 뭐냐면 레그를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어떤 평가예요. 점수를 매긴 건데, 그냥 오픈 AI의 레그 썼을 때, 그러니까 거의 레그를 우리가 손댈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요 정도 점수라면 우리가 아주 가벼운 튜닝을 하더라도 바로 점수를 뛰어넘을 수 있고요. 더 넘어가서는 이거예요. 보시면 코스트 오브 임플멘테이션 메인테넌스인데, 이걸 보시면은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으면 이게 뭐냐면은 이걸 적용하는데 드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으면 레그의 기술적 수준은 낮아요.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레그 하실 수 있거든요. 페프트랑 풀 파인 튜닝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 조정이에요. 요거는 사실 뭐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의 더 노력만 해서 이렇게 성능 개선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업투데이트 리스폰스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좋은 강의들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레그를 하거나 이 개발자분들은 되게 소수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아무리 해봤자 어차피 이 수준은 다 알고 있어요. 네, 여기서 아무리 해봤자 요건데 우리는 좀만 하면 여기 바로 넘을 수 있거든요. 근데 레그 플러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신 분들이 95점에서 99점 만든 건 너무 힘들지만 아예 빵점에서 조금이라도 해서 올리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도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정리가 이걸로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약간의 더 노력. 지금 보시면 컴플렉시티면은 뭐 복잡도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조금 차이. 예, 조금 차이 나는데 약간의 더 노력을 해서 이만큼의 성능 차이가 있다면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더 열심히 해서 요만큼 늘릴래와 레그를 조금이라도 해봐서 이만큼 늘릴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더 크다는 네, 거예요. 레버리지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기술적인 구현 난이도도 비교적 쉽다. 근데 물론 이 분야도 파면 팔수록 더 성능은 더 올라가거든요. 거기에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빵점이신 분들은 뭐 10점, 20점까지만 올라와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죠. 뭐 트랜스퍼런시 이거는 뭐냐면 뭐 그 답변에 대한 어떤 뭐 투명성 그다음에 뭐 이런 걸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그를 쓰면은 우리가 어떤 거 되냐면 지금 밑에 제가 넣어놨는데 챗GPT의 궁극적인 문제점이 할루시네이션이거든요. 이거는 GPT의 구조는 내가 최선의 어떤 단어들을 그 다음 단어들을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논문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레그를 쓰면은 이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적에 그 답변을 줄 때 환각 현상이 최소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이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얘가 말은 그럴싸한데 이거 맞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데 레그를 쓰면 많이 줄어져요. 왜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 문서 기반으로 이런 정보를 알려줘. 얘가 답변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번 더 꼬을 수가 있냐면 답변한 내용을 문서에서 다시 한번 검증해줘. 그러면은 이 답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문서에 찾아서 얼마만큼 매칭이 되는지 보고 내 답변에 대한 신뢰도는 몇 %입니다. 이렇게 주게끔도 설계가 가능해요. 그러면 얘가 답변한 거 신뢰도 60%, 90%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적절하게 판단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챗GPT는 그런 정보들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서 제가 요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건 레그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레그라는 단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지금 유튜브의 영상이나 그러니까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사실 없어요.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쉽게 이거를 할 수 있는지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뭔가 내가 코딩학원부터 등록을 해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 스파르타 거기 어디야? 네. 스파르타 들어야 될 거. 근데 약간 제가 처음에 약간 패스트 캠퍼스도 약간 어려웠던 게 네. 약간 좀 그 마케팅도 되게 어려운 맞아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약간 이게 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고 덤비면은 네. 좀 뭔가 사람이 맞아요. 그 항상 저희가 그 주사 맞을 때도 아파요? 먼저 물어보잖아. 그러면 따끔해요 하면 네. 좀 아파요. 참으세요. 막 이러면 약간 긴장 강도를 좀 조절하는 것처럼 저도 되게 RAG가 되게 네. 이 정도까지 성능의 차이를 개선시키는지 몰랐는데 네. 딱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이야기 좀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봤을 땐 수능의 정시와 수시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수시가 굉장히 또 경쟁률도 낮고 정시보다 좀 더 공부 양이 적은데 그래도 좋은 대학교 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레그를 전도하는 역할을 저희가 저희는 안 되고 이제 태대님이 하시면 네. 이제 저희가 네. 잘 배워서 네.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정보 아닙니다. 진짜 듣고 싶었던 좀 정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전도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많이 빨리 넘어오셔야 이걸 아까 Anything LLM 사실은 아직은 이 레그를 쓰는 곳이 거의 회사 단위의 개발이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코딩해서 그냥 파이프라인 설계해버리거든요. 근데 입문자분들 그다음에 비개발자분들이 레그에 관심이 많아야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더 적극적인 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이런 툴들도 써보시고 서포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이런 툴들 좋은 툴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방금 해주신 말에서
말씀해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레그에 좀 더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나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그를 안 쓰면요, 최대 바운더리가 여기 한계가 돼요. 어떤 뭔지 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챗GPT도 저희는 이제 요즘 GPT-3에 꽂혔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도 GPT-3를 쓰면은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런 LLM 모델이 그냥 프롬프팅만 했을 때랑 프롬프트만 했을 때랑 저런 레그의 기술을 알고선 적용하는 거랑 그 성능 차이나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증가한다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뭐 사실 무조건 레그를 써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도 충분할 때는 LLM이 알고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그거에 기반한 질의응답은 사실 레그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없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잘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뭐 LLM이 알고 있는 지식, 뭐 질의응답하는 것도 충분히 많이 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줘, 이런 것들은 레그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번역 잘 하니까요. 근데 저는 어차피 수요가 내 문서, 나만의 노트, 나만의 어떤 정보, 그거에 대한 개인화된 GPT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GPT-S가 그걸 널리지 파일이라는 걸 업로드해서 풀어주긴 했지만 안 되죠. 지금 성능이 안 나오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되는데, 개인화된 관심사는 점점 더 넓어질 거고요. 그게 마치 GPT가 인기를 얻었던 것처럼 레그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예요. 넥스트 버전에서는 사실 저는 아까 Anything LLM처럼 이걸 그냥 챗GPT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들으면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GPT-5가 그 최근에 또 샘 알트만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GPT-4는 그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 중에 가장 멍청한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5가 엄청날 것이라는 걸 미리 암시를 되게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잖아요, 얘네가. 그래서 저런 것들도 또 충분히 구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GPT-5를 많이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거 내용 설명드렸는데 당연히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without reg랑 with reg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3.5보다 4 모델이 좋아졌죠. 근데 이 믹스트랄이랑 라마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신 모델이 아닌 공개되어 있는 무료로 쓸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당연히 GPT 3.5랑 4보다 성능이 떨어지죠. 근데 레그를 썼을 때 어떤가요? GPT-4보다도 지금 높잖아요. 무료 모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GPT-5를 기대하고 있다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뭐 요 정도 나왔다라고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모델을 레그를 쓰는 것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얘가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거는 여전히 더 뛰어나겠죠. 그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지금 안 되던 레그가 5 모델이 나왔다 해서 갑자기 잘 되거나 그러지는 어렵다. 이게 구조상. 구조상. 네. 배워야겠네요, 진짜. 근데 5가 나왔는데 레그 합쳐진다? 그러면 진짜 장난 아니겠죠. 그러니까. 진짜 요즘 진짜 프롬프트 무섭다. 강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진짜 넥스트 스텝으로 진짜 RAG를 안 그래도 여기 그 설문 작성해 주신 거에도 되게 올해 좀 RAG에 좀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컨텐츠도 아마 그쪽으로 좀 많이 발행하실 것 같은데, 되게 약간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관심을 받긴 좀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가끔 조회수 안 나올 때 저는 괜찮다고 느끼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그냥 피드백을 주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지금 이걸 쌓아놓잖아요. 유튜브가 되게 좋은 거는 1년 전, 2년 전 영상도 갑자기 소환해가지고 막 맞아요. 알고리즘 태워서 조회수를 팍 터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저는 챗GPT도 뭔가 부흥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모든 컨텐츠는 지금 사람들은 관심 있는 건 수익화 이런 쪽의 컨텐츠, 챗GPT 관련된 것들도 자동화 이런 수익화 컨텐츠가 많아서 그런 컨텐츠가 순간 이렇게 떡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좀 약간
이런 주제들 프롬프트 엔진이나 뭐 RAG 같은 주제들은 네. 지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조금씩 이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 이게 진짜 사람들이 검색량이 팍 증가했을 때 찾아주는 컨텐츠가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컨텐츠가 네. 떡상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한 챗GPT 관련해서는 한 1, 2년 정도는 내다보면서 그냥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테디님 영상도 보면서도 아 이거는 진짜 나중에 뜰 수밖에 없는 영상이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단계까지 사람들이 못 온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빨리 접한 사람들은 진짜 막 흥분해서 잠을 잘 안 잔다니까. 진짜? 근데 재미난 게 저희 채널에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레그 영상을 이제 많이 다뤘잖아요. 물론 여기에 정복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레그를 접해 보신 분들은요, 그 다음 관심사 파인튜닝 쪽은 지금 이미 관심사가 여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넘어오시라고 하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인튜닝은 진짜 좀 더 이거보다 아까 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레그는 좀만 연습하면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파인튜닝은 또 되게 약간 맞습니다.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것도 파인튜닝도 보면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데 사실 파인튜닝도 그 마우스 클릭으로 할 수 있는 도구들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파인튜닝은 고비용이에요. 그래서 뭔가 큰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내가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실 분들이 거의 없을 거잖아요. 기업 단위가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이너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뭐 GPU의 자원도 더 빵빵해지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수준으로서는 우리가 적은 인풋, 그러니까 약간의 노력과 약간의 비용으로 레그를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그걸 먼저 경험해 보시고요. 자연스럽게 파인 튜닝도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긴 한데 넘어가 볼 예정입니다. 그 표현이 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의 노력으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법이 이제 레그를 맞습니다. 공부하는 것.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 약간 이 수준까지 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적은 것 같고 오히려 막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GPTC의 논리지가 몇 페이지까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페이지의 기준이 중요하기보단 그 문서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마크다운 형식으로 바꿔주거나 얘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것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마크다운 생성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나중에 좀 무료나 유료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저게 그때 알려주셨던 거 그거 같아요. 박준님이 알려주셨던. 네. 근데 제가 이게 개발자다 보니까 저는 이 코드로 좀 변환을 해가지고요. 그렇긴 한데 이게 근데 마크다운 변화해주는 사이트 분명히 그냥 구글 검색하시면 많이 있을 거고. 많이 나오죠. 뭐 코드로는 어떻게 쉽게 들어가냐면 이거 한 줄로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마크다운 변환이 되는데 만약에 코딩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요걸 쓰면 되고 제가 사실 제가 그 서비스로 변환을 안 하다 보니까 다 자동화 시키려면 코드로 넣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이거 좀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씩 해가지고 남의 시간을 아껴주는 거잖아요. 정말 나중에 레그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방법을 1시간 내로 끝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레그는 사실 이제 또 더 광범위한 프로세스라서 이거는 옛날에 미드업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건 그냥 논문의 하나의 내용이에요. 논문 나오면 이제 저도 논문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보는 거 별로 싫어하지만 이쪽 레그에 오면은 논문을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게 논문이라는 거는 실험실에서 어떤 이것만 연구하는 분들이 어떤 뭐 몇 년치의 그 결과물을 공유를 하는 거라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리트라이브 도큐먼트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PDF를 이제 딱 밀어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페이지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문서에서 검색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과 관련된 아까 청크라는 게 이게 잘게 쫓겨놓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잘게 쪼개진 문단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가 문단들을 뭐 10개든 20개든 이제 발췌를 하는 거예요. 발췌를 하고 GPT한테 때려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20개 문단을 발췌를 했으면 자, 내가 찾아봤더니 검색해봤더니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요렇게 있어 하고 20개의 문단을 주는 거거든요. 얘는 거기에서만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주면 사람 같으면 골고루 공평하게 다 읽어보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지금 퍼스트랑 20th에 보면 이게 문단이 배치된 순서거든요. 이게 문장이 이제 순서대로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앞선 나오는 문단을 많이 참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거의 참고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신기하게 마지막 부분에 또 참고를 해요. 그러면 뭐 대표님들께서는 중요한 정보를 어디다 배치해야 되냐면 앞쪽에다 배치를 해야죠. 네. 그리고 역순으로 중요도가 내림차순 정렬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를 끄트머리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줬을 때랑 안 줬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 과정을 튜닝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재배치를 해주는 거고 이게 지금의 챗 GPT에서는 튜닝이 안 돼서 어렵기 때문에 이걸 튜닝할 수 있는 도구, 요거 뭐 리랭크나 리오더 이런 알고리즘들 많이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이제 다음부터 쓰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셔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더 잘 찾죠. 이게 그때 브라이언님이 말씀해주신 게 네. 문서 앞쪽에 요약을 넣어주면은 전체 흐름 파악하는데 더 좋다.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작성하는 게 결국에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앞쪽, 중간에 내용이 길어지면 소실이 되고요. 만약에 프롬프트 GPT-S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이만큼 작성하시잖아요. 중간 부분에 사실 많이 소실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이제 어쨌든 컴퓨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후기를 볼 때 네. 후기가 쫙 있으면 맨 위에 있는 후기 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후기 본대요. 사람이랑 똑같네. 네,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이랑 똑같구나. 그래서 보통 제일 좋은 후기를 맨 위에 배치하고 그의 연관성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좋은 후기를 맨 아래 배치해라 이런 꿀팁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맞아요. 좀 무섭네요. 근데 진짜 레그는 아는 만큼 보이고 이 제가 방금 말씀한 팁이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어려운 내용 아닌데 네. 이런 팁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걸 내 상황에 맞는 거를 이제 바꿔가면서 해보는 거죠. 이거 해니까 잘 되네.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몇 가지 어제 라이브 하면서 팁 공유드리면은 댓글로 진짜 해보니까 훨씬 답변 좋아졌어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발을 들이셔라. 네. 네. 좀 요 관련된 또 컨텐츠나 네. 또 클래스가 있으시면은 또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링크로 네. 또 영상 나갈 때 좀 같이 남겨놔서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오늘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좀 입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랭체인도 좀 한 번 더 초대해드려.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 네, 또 불러주세요. 랭체인도 좀 깊게 좀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 네. 오늘 너무 내용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갔던 적도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저 기술적인 내용 최대한 빼고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저희가 아마 질문하는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오늘 너무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완전 귀에 딱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 또 다음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네. 또 랭칭 관련해서 제가 아는 내용 다 말하고 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또 해주셔가지고 공짜로 얻어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테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테디님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보고 계신 분들한테 좀 뭐 홍보하시거나 좀 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은 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GPT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께 이 레그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 바람은 사실 뭔가 저도 이걸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이게 잘 돼야 되는 바람도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보고요.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를 때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그 위치에 가 있으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또 패스트 캠퍼스에서도 좀 네, 패스트 캠퍼스 준비 중이시죠? 예, 제가 5월 말에 그 랭체인 강의를 오픈을 할 예정인데 사실 입문자 내용으로 타겟으로 찍은 강의라서 들어야겠네요. 코딩을 근데 파이썬은 조금 배워 오시면 좋긴 합니다. 제가 무료 강의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고 오셔도 되고요. 많이 수강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오시면 또 링크도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뭐 엄청 할인 쿠폰 이런 것들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와,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정보,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